안녕하세요. 김덕주 일장입니다. 3월 첫째 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도 풀리고 매출도 풀려야 되는데 둘 다 잘 풀리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어느 누군가는 코만 풀고 있겠죠? 네.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덧 벌써 4월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신기하네요. 조금 있으면 이제 상반기 끝나는 거잖아요. 4월은 이제 늘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4월 20부터 이제 뭐 날이 본격적으로 더워지거든요. 지금 조금 빨라진 것도 있긴 하지만 여름 상품부터 해갖고 이제 쭉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잘 만들 수 있는 시기인 것도 맞는 것 같고 3월에 이제 유동이 별로 없잖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랑 그 단톡방 한 200명 모여있는 방이 있거든요. 200명이 아니라 600명이구나. 600명 정도 모여있는 방이 있는데 저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냥 관계 없으신 분들 제가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저는 눈팅만 하는데 벌써 막 뭐가 올라오냐면 진짜 신기해. 삶의 흐름을 보려고 제가 그냥 거기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뭐 하나 이게 궁금해서. 야, 캠핑장을 스케줄을 이렇게 잡는 거죠. 처음 봤네요. 실제로 이런다라는 걸 처음 봤는데 국룰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국룰이 뭔가를 이렇게 봤더니 한글날까지라도 부처님 오신 날에서 한글날까지 이게 국룰이라며요. 맞나요? 그때까지가 캠핑 기간이래요. 그리고 이제 난로를 놓냐 놓지 않느냐의 차이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장박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스케줄표를 달력으로 예약한 걸 막 보여주는데 캠핑이 막 평일 뭐 주말 구분하지 않아. 엄청나게 많아요. 막 지역별로는 뭐 포천, 그다음에 강화, 그리고 또 어디였더라? 저 아래쪽으로도 막 내려가는 것 같은데 보통 아래쪽으로는 좀 안 가시는 것 같고 저 사는 쪽이 서쪽이라서 그런 식으로 막 예약을 잡고 있는데 와 엄청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날이 풀리면 이동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물품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행 시즌이 또 돌아오죠. 그럼 그런 것들까지 하면 꽤 많은 소비가 일어나는 시기인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막 늘어나는 어떤 품목들이 굉장히 많겠죠. 일반 생필품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뭐 아이템 개발하셔도 되고 뭐 지금 그걸 팔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어느 시점부터 조금 더 공격적인 광고나 마케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시스템 반영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시기이고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슬슬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돈을 푼다라고 하고 이제 새로운 기획 이런 것들을 내놓는 시기거든요. 그게 보통 한 10월까지 이제 뭐 여러 가지 테스트나 뭐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겪어서 완성이 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눈여겨 보시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보실 수 있으시고 보통 정부 기관에서 돈을 푸는 시기가 지금 시기입니다. 네. 벌써 3월에 거의 다 그걸 받았을 거예요. 공고 띄우고 뭐 이런 교육해주세요 저런 교육해주세요 뭐 이런 물품 납품해주세요 이런 것들 예산을 엄청 풀어서 본격적으로 5월부터는 또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혹은 뭐 받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나 서비스들이 넘쳐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특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으니까 좀 잘 찾아보시면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조금은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다 라고 하는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 지마켓에 들어가셔서 경로는 아셔야죠. 맨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오면 탭이 있어요. 판매자 교육센터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제 기획전 페이지처럼 나오죠. 탭 누르셔갖고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리 찍어놓은 것들이 있고요. 저희 이런 찍어놓은 걸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 가셔가지고 구독이랑 그다음에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저희가 라이브를 틀거나 아니면 녹화본 영상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알림이 가실 거예요. 그때 이제 뭐 그때 오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경쟁사랑 그 매블쇼죠. 거기랑 같은 시간대에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댓글에 저 매블쇼 보러 가느라고 최근에 못 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들은 경쟁사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도 경쟁사라고. 100만 조회수랑 비빌 수는 없지만 저희도 언젠가는 그러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한다. 100만 구독자죠. 그리고 라이브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김대웅 차장님이랑 저랑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서 뭐 퀴즈 맞히시거나 뭐 새로 오셔서 채팅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또 저희가 추첨을 통해 임원이를 또 지급해드리죠. 네, 그런 부분 잘 참여하시면 저희는 무조건 드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나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나 지속적으로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4월 라이브 일정을 좀 보시면 오늘부터 해서 화목화목화목했고 4월 27일까지 총 8회차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그때 뭐 2시에 뭐 정확하게 오시는 분들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그래서 저희가 막 15분 동안 사담을 나눈다 뭐 이런 농담도 하긴 하는데 제때제때 좀 오셔서 조금 더 판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는 저희가 다음날 7시에 다시 업로드를 해드리니까 만약에 놓치셨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다시 뭐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컨텐츠는 밑에 쭉 있으니까 알아서 조회수 좀 높여주시면 좋겠다. 뭐 내가 안 보지만 나는 필요 없지만 그들이 뭐 열심히 하니까 조회수 좀 올려주고 싶다. 그럼 그냥 틀어놓고 계시면 되잖아요. 그죠? 소리 꺼놓고.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인사를 살짝 해볼까요? 네, 페페님, 정우케이님, 오윤희님, 플루아님, 안녕하세요. 제니님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고, 희경님 안녕하세요. 황정우님 안녕하세요. 하이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돈주바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무지개 행복님도 처음 뵙는 것 같고, 경수님 하이, 마초님 하이, 리구님도 오랜만에 뵙네요. 네, 파랑새님 네, 처음 뵙네요. 안녕하세요. 네, 일정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처음 보셨던 분들은 유튜브 얼른 가셔갖고 구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라이브 이제 시작되면 항상 제일 먼저 해주시는 거는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에.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응원의 댓글을 뭐 업로드 됐을 때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김나비 시골생활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네. 오늘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아졌죠? 뭔가 되게 많아졌네요. 일정 소개는 이제 끝났으니까 자, 저희 방송은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랑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이 뒤섞여서 보기 때문에 레벨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프라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어떻게든 타겟팅을 해서 뭘 하겠지만, 오프라인이 지금 없어진 상태에서 온라인이면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평균을 맞춰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새로 오신 분들이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소외를 받는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포괄적으로 쭉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 감안하셔갖고 좀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생기신다, 가감없이 그냥 부담없이 10도를 내려달라고요? 무슨 얘기죠? 뭐 제 얼굴이 안 보이나요? 뭐 내려달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뭔 얘기예요 갑자기 이 형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전 남캠이 아니에요. 전 남캠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요? 네. 전 남캠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들린다면 모르겠지만, 혹시나 뭐 제 얼굴이 안 보인다거나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걸 뭐 조정해달라, 이거는 좀 의미 없습니다. 네. 전 남캠이 아니에요. 몰라요. 네. 네, 시작하죠. 이거면 돼요? 네. 이게 오히려 이거 안 돌려놨나? 그렇구나. 됐어요. 이제 더 잘 들릴 거예요. 네. 됐어요. 네. 박희경 매니저님 적당히. 네. 이제 잘 들릴 거야. 제가 이거를 공간 음향으로 해놨었어요. 네. 정태훈님 안녕하세요. 시작하죠. 네. 제일 먼저 오늘 한 2장 3장 정도를 좀 수정했는데, 무엇이 먼저일까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열어놨더니 오히려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게 중요하죠. 이제 좀 컨셉을 바꿨어요. 질문과 답변으로. 이런 식으로 좀 방송을 이끌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전달을 하는 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과 답변으로 좀 컨셉을 바꿔보죠. 무엇이 먼저일까입니다. 아이템 선정과 채널 선정. 새로 오신 분들 위주로 해갖고 답변을 좀 해주실래요? 나는 창업을 하려고 해.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할 건데, 혹은 신규 아이템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템을 선정을 먼저 한다라고 하는 건, 가져와서 일단은 촬영이랑 이런 것들 다 끝내고, 그리고 이 아이템을 뭐 어떤 기준에 있어서 선정을 하겠죠. 선정을 해놓고 사진 촬영 다 해놓고 이미지 싹 다 만들어서 이제 채널에다가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지만
일단은 업로드를 해놓고 광고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일단 아이템을 먼저 뭐 예를 들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캠핑이 요즘에 좀 이렇게 뭐 잘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캠핑용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해갖고 가져와서 업로드를 하는 방식, 이게 이제 아이템 선정을 먼저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채널 선정을 먼저 한다라고 하는 건 이 채널에서는 어떤 게 잘 팔릴까를 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에 맞는 상품을 가져오는 거, 그게 캠핑이든 아니면 욕실용품이든 생활용품이든 뭐 가전제품이든 그거는 상관없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오늘 아까 저를 처음 본다고 했던 처음 뵀네요. 김나비 시골 생활님, 그리고 처음 뵌 분이 아까 분명히 한 분 더 계셨는데 어느 분이죠? 네, 찾기가 힘드네요. 채팅이 하도 내려가갖고 네, 파랑새님 같기도 하고 새로 왔다. 네. 두 분 아이템을 먼저 선정합니다. 나비님이 이제 먼저 선정한다. 그 다음에 아까 어느 분이었죠? 어딨어? 파랑새님. 파랑새님은 뭘 먼저 선택하시나요? 뭐 인사만 하고 바로 런을 하신 건 아니겠죠? 네. 보통의 그 선정이 아이템을 먼저 합니다. 이거는 어느 게 맞냐,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이템을 먼저 선정했을 때 리스크가 더 커요. 어느 게 더 만약에 리스크가 크냐라고 하면 아이템을 먼저 선정하고 채널에 끼워 넣으면 리스크가 커진다. 채널을 먼저 보고 거기에서 잘 팔리는 것들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왜 이게 나갈지를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아이템을 선정을 하면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안 팔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신규 판매자들이랑 여러 뭐 사업자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는 이 상품을 가져와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잘 안 팔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채널 탓이거든요. 그 과연 채널 탓일까라고 제가 역질문을 하는 거죠. 이 상품이 어떤 형태로 팔려야, 혹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어떤 스펙으로 가져왔어야, 어떤 공급가로 가져왔어야 경쟁력이 있는 건데, 당신은 그냥 먼저 이걸 정해놓고 채널에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판가도 안 맞고 구성도 안 맞고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결국 채널을 본다라고 하는 건 지마켓 보냐 옵션 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고객이 어떤 소비 형태를 가지고 있냐를 먼저 보고 그러고 나서 아이템을 선정한다는 개념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다음 장표인데 요런 것들인 거예요. 어떤 경로로 쇼핑을 하세요를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면, 저는 뭐 배너 봐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푸시 알림 오면 그때 본다거나, 아니면 필요해 있어서 검색을 한다거나, 카테고리를 클릭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무작정 보고 있는데 전에 봤던 것들을 리타게팅 돼서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의 배너를 보고 어떤 문구를 보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클릭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뭐 5가지 어떤 경로를 고객이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주관적 경험에 의해서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나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될 거야, 나는 이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채널을 많이 분석하지 않고 들어온 아이템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 가지 아이템 중에 뭐 이제 이 파일에 있는지 한번 보고 보여드릴게요. 저만 일단 먼저 보고요. 지웠나? 잠시만요. 지웠네요. 네, 지웠는데 예전에 제가 뭘 팔았었냐면 그 소문난 비빔장이랑 육수라고 하는 걸 팔았었어요. 그거 왜 팔았냐면, 채널을 일단은 보기는 봤는데 생각보다 잘 나가요. 생각보다 잘 나가서 이거 되겠는데 하고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는 친구가 그 같이 우리 육수가 있는데 만들어 볼래? 라고 해갖고 제가 만든 육수가 있어요. 비빔장이랑. 이거를 소스를 팔면 잘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야 니네 그래 그 장사 잘 되잖아. 그럼 한번 해볼까? 해갖고 그거를 만들어서 해봤어요. 해봤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 먹어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우리는 뭐 염을 줄이기 위해서 뭐 나트륨을 좀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스프 분말 형태가 아니라 액상을 막 갖다가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단가적인 부분도 생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먹어봤을 때 깔끔하긴 한데 약간 뭐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밍밍하고 이러니까 또 안 먹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되게 악순환의 결과를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채널을 봤다라고 한다면 더 상세하게 소비자 경험을 더 많이 봤다라고 한다면 그냥 더 맵고 짜고 보관도 되게 오랫동안 상온에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주관적 경험에 있어서 그 음식점에서 이런 것들이 잘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듣고 나서 그거를 만든 다음에 채널에 딱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일반적인 입맛에는 안 맞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맞는 방향일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네,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경로로 쇼핑을 하냐 이런 주관적 경험에서 벗어나셔갖고 고객은 왜 이런 쇼핑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 되게 깊숙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약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페페님이 궁금한 게 있어요. 경쟁사 판매량 분석할 때요. 대표 키워드 기준으로 하는 건지 상품과 맞는 정확한 키워드 기준으로 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둘 다 하시는 게 맞죠. 대표 키워드라고 한다면 뭐 이런 예시 예전에도 이런 예시 드렸죠. 목도리를 파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울, 퍼 뭐 이런 종류의 그 울 재질의 목도리가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패딩 목도리를 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도리라고 검색한 다음에 경쟁사를 분석하게 되면 대표 키워드 기준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패딩 목도리랑은 조금은 안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무조건 패딩 목도리로 검색하고서 그냥 그 안에서 작은 카테고리지만 그 안에서 경쟁력 있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맞다. 일단 재고는 소진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거를 소진함과 동시에 이건 너무 작다. 너무 작아. 이건 사람들의 선호도가 아니야 라고 하면 얼른 방향을 선회해서 울을 빨리 가져오시고 거기에다가 패딩을 같이 껴넣으면 그러면 판매량이 조금 더 이중적으로 발생하니까 더 다양성을 갖춰서 잘 팔릴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미 방금 전에도 설명했잖아요. 채널 안 보고 아이템을 먼저 선정해서 내가 패딩 목도리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목도리라고 검색한 그 검색 결과에 내 패딩을 아무리 보여준다 한들 100%의 인구 중에 과연 몇 %나 이 패딩 목도리를 좋아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거는 이미 틀려져 버린 선택이었다라고 되는 거죠. 그럼 이미 져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건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키워드가 맞습니까? 대표 키워드로 하는 거 맞습니까? 내가 아이템이 선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라고 하면 정확한 키워드는 사실상 없죠. 대표 키워드 안에서 경쟁사 분석을 해보고 어느 종류의 스펙을 가진, 어느 재질을 가진, 어느 키로수를 가진, 어느 나트륨의 함량이 높은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신 다음에 그 스펙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 맞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공급가를 형성하는 상품을 가져오시는 게 순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지금 전에 있던 거랑 페페님이 질문해 주신 거랑 같이 깜뽕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쭉 데이터라고 하는 걸 쌓으면 좋겠지만 그 데이터 역시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까지도 설명하냐면 뭘 그렇게 뭐 장황하게 하실 거냐, 필요 없다. 연습장에다가 그냥 연필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거를 뭐 꽤 오랜 기간 하면 좋죠. 근데 그 기간이 지나버려서 시즌을 놓치게 되면은 그 다음 연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계절 상품 중에 한다면 상관없지만 시즌 상품이면 빨리빨리 보고 확신을 빨리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거. 디바이스 문제인 건데 제가 이거는 80대 20 감으로만 사실 갖고 있었던 수치인 거는 맞거든요. 감으로. 왜냐면 뭐 기사에도 8대2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8대2야. 남의 로고를 봐도 8대2야. 계속 8대2야. 최근에 이제 어떤 강의를 좀 가야 돼서 그 강의 안에 이제 신규 판매자들이 모여 있는 곳들인데 거기에 가려면은 뭔가 객관적인 근거가 좀 필요해서 제 걸 꺼냈어요. 제 걸 꺼내보고 뭐 연으로도 계산해보고 월로도 계산해보고 다 계산해봤더니 귀신같이 8대2가 나와요. 근데 모바일이 8, PC가 2. 제 아이템 기준에서는 그렇겠죠. 어느 특정 아이템을 가면 그 수치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저는 지금은 이제 거의 8대2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PC는 그냥 배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래요. 결국 PC에서 봤던 사람들이 모바일에서 결제할 수 있는 거고 모바일에서 봤던 사람들이 PC에서 더 큰 화면으로 쇼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100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고비의 비중을 어디다 둘 거야 라고 하면 모바일로 치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기는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아예 배제하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런 숫자는 조금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조회수가 몇이면 괜찮은 판매가 일어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예전 버전으로 하면은 PC만 성행했을 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PC만 썼을 때는 제가 이 조회수를 15,000 조회수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15,000 조회수.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 그냥 딱 2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3만 정도 나오는 대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선정을 하셔야 그래도 내가 상위권에 갔을 때 판매량이라고 하는 걸 찍먹이라도 할 수 있지. 이 이하로 떨어지는 어떤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상품을 선정했을 때 나오는 어떤 판매량을 본다라고 했을 때 과연 만족할 만한 수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신규 판매자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조회수가 몇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요. 4,000이요? 이렇게. 그럼 거기 조회수는 어디냐는, 네이버 광고 관리 시스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어느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으면 보통 4,000이라고 그래요. 제가 뭐 받고 레이스 하실 분 없으세요? 그러면은 한 8,000이요? 뭐 이렇게 얘기해. 소심해. 많이 늘어나지 않아. 이거를 이제 쭉 하시다 보면 감이라는 게 생기시는데, 보통은 3만 조회수 정도는 요즘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 정도가 나와야 내가 상위권 갔을 때 그래도 하루에 한 30건, 40건 이 정도가 이제 팔린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대표 키워드만 3만인 거고요. 서브부터 해갖고 세부 키워드까지 싹 합치면은 아무리 못해도 한 6, 7만 이상은 나와줘야 괜찮은 판매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조회수가 없는 시장에 판매량이 나올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판매량뿐만 아니라 조회수가 없는 시장에서 클릭은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왜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광고비도 안 나가고 클릭수도 없죠? 트래픽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조회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가요? 그런 시장에서 내가 잘 팔 수 있을까? 이상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회수가 받쳐주는 곳에서 시작을 하시고, 아예 없는 걸 내가 만들어 보고 싶어. 나는 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이템을 내가 갖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막 이 사람이 드디어 들어왔구나. 야, 이 상품 내가 조회수 만들어서 사줘야지. 이런 생각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래 걸려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견디실 수 있으시면 하시는 거고, 장인정신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에 들어와야 된다. 그게 우리가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이런 오픈마켓에 물건을 파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게 중개용 쇼핑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판매란 뭘까인 거죠. 주문 건수와 이제 매출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문 건수와 매출액. 주문 건수가 많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폭발적으로 막 50건, 100건 막 이렇게 막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그냥 한 하루에 10개만 팔아도 뭐 하루 매출 한 10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씩 팔아갖고 한 100만 원만 형성하면 되지. 마진이 막 20% 이러니까 한 20만 원씩만 벌면 한 달에 한 600 버는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주문 건수도 많이 나오면서 매출액도 많이 형성되면은 가장 나이스하겠죠. 그거를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평균 단가라고 보는 건데, 정말 싼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비싼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은 셀러들이 보면은 거의 한 예전에는 9,900원, 막 6,900원, 15,000원, 14,900원 많이 가봤자 12,900원 막 이랬다라고 치면, 그래도 지금은 25,000원에서 한 4만원 후반대까지도 저는 소비를 한다라고 보거든요, 고객들이. 그래서 그 구간대에 있는 상품들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셀러들한테. 그 이하를 잡으면 조금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5만원의 경계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조금 별개의 다른 세상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판매는 어디에 있을까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나는 주문 건수가 많아서 포장 막 열심히 하고 치열하게 막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3, 40건 소소하게 팔면서 매출액을 높이는 약간 이런 판매를 좋아하는 사람인 건지, 그게 내 형평성 내 형평상 이거를 뭐 큰 창고도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배송 직원도 막 따로 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되게 순환시키는 것들을 좋아하는 건지. 물론 채널 보고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현상에 의해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어지기는 하지만, 미리부터 걱정할 건 아니지만, 어느 게 내 타입에 더 잘 맞나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50건 정도가 발생을 하면요, 하루 종일 포장해도 힘들어요. 50건 정도가. 그리고 100건 정도가 되면 죽어도 혼자서 포장하기 힘듭니다. 하루 종일 하다가 힘들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잘 생각을 하셔갖고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페페님이 오늘따라 질문을 좀 많이 주시네요. 네이버 광고 관리에서 구매 키워드라 판단할 수 있는 클릭률 기준은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늘 이 수치에는 변함이 없어요. 1 미치면 별로, 1 이상이면 나이스. 근데 대표 키워드가 1에 근접하면 나이스,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듦.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숫자의 기준을 저는 1.2에서 1.5 사이로 봅니다. 클릭률 기준으로 본다면. 그게 네이버 광고 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직접 쇼핑하러 들어오는 이런 지마켓 옥션 사이트 안에서도 1.2에서 1.5 사이를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구님도 양보다 질이네요. 저는 하루에 5개만 팔아도 좋다. 비싼 거 파시나봐요. 네.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네, 그게 좋습니다. 비싸게 팔아서 마진을 많이 남겨야 몸고생을 해도 기분이 좋죠. 그건 이제 추후에 경험하시게 될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처음 진입해서 비싸게 팔면서 많이 팔 수는 또 없죠. 네. 그래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뭐 설계하실 때 한번 그런 것들 고민해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 네, 예설님 안녕하세요. 혹시 돈을 안 쓰고 판매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광고의 시장입니다 라고 하면 벌써 막 거부감부터 드러내세요. 광고를 많이 하셔야 돼요 라고 하면 다양하게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뭐 전문적으로는 또 어떻게도 설명하냐면 광고의 키워드에는 연계성과 지속성이 있습니다. 광고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 키워드가 세부 키워드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뭐 서브 키워드를 중간에 넣긴 하지만 두 번째 키워드 원래 그런 단어 없어요. 그냥 대표 명사와 그다음에 아래 뭐 그냥 일반적인 명사들 이렇게 쭉 나열되는 건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뭔가 검색의 패턴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관 검색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건데, 누구나 알아요. 그 검색어에 대한 개념은. 그 검색의 개념을 알아서 사실상 단계적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내가 노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거기에다 광고를 하면서 돈을 써야 된다라고 접근이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게 부담으로 느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돈을 쓰지 않고 판매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블로그 마케팅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 체험단, 뭐 공동 구매 이런 것들. 최근에 와디즈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워너데이라고 하는 쇼핑몰의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뭐 사람들이 이만큼, 펀딩이란 좋은 표현이지만 사람들이 이만큼 모이면 이만큼이 싸진다, 약간 이런 개념이죠. 근데 이제 거기는 원래 이제 할인가로 해서 사람들의 펀딩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발전된 형태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기획이 좀 들어간 상품들, 그리고 시장에 깔려있지 않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모아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쓰고 판매하는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기회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돈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이거를 뭐 처음부터 설명드려보면, 결국 블로그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요즘에는 내가 노가다로 쓰면 상위 노출이 될까? 라고 했을 때 그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 써보신 분 많으시죠? 엄청 많으실 텐데. 저도 요즘에 쓰면은 세부 키워드 아니면은 메인에서는 상위 노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체험단을 이용하고, 체험단을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계약 비용의 15만원, 모아주는 비용, 그 업체가 파워블로거나 이런 분들을 모아주는 인플루언서들을 모아주는데 15만원 정도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고료로 들어가는 금액이 있잖아요. 한 개 포스팅당 얼마? 그리고 내 상품 줘야 되죠. 이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 결국 돈이에요. 전부 다 돈이고, 공동 구매를 하려고 해도 카페 장한테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마켓에다가 행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수수료 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할인되는 쿠폰
그런 것들, 공급 원가가 낮아져야 되니까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게 무조건 돈을 안 쓰고 하는 행위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죠. 그냥 광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 가려고 하지 않나? 혹은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런 것들을 찾는 거지. 결국에는 그게 어떤 대안책, 차선책이 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채널을 먼저 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까 처음에 서두에 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끌고 들어와 보면 채널을 먼저 보고 그게 광고 대비 효과가 있고 그게 왜 팔리는지에 대한 이해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상품은 내가 광고를 했을 때 팔릴 만한 그런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 그걸 보지 않고 아이템을 가져왔을 때 내가 그걸 가지고 광고를 하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네. 스스로 뭐 반성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뭐 다 그런다는 얘기도 아니고 네. 스스로가 여기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시장에 들어오면 이거 전체를 다 하셔야 되는데 어느 선택지를 쫓아서 그거를 가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네이버의 상위 노출, 뭐 MD 만남, 와디즈 펀딩, 그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뭐 등등등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편한 길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너무 흔해져서 우리가 뭔가 제안을 하면 그들이 이걸 받아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도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물건을 파는 방식에 대한 익숙함이 좀 필요하시고 그러려면 어떤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시작부터 내 상품은 이미 광고를 해도 효과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는 다시 한번 아이템을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채널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광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광고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멈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멈추세요. 일단 멈추시고 경쟁사 분석 다시 하시고 소비자 분석 다시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게 나한테 50% 이상의 확신이라도 온다라고 하면 그때 광고하세요. 근데 그게 없으신 상태에서 광고를 하시면 지치실 거고 돈만 나가면 불신이 더 커지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올스톱을 시켜버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스스로가 냉정한 점검이 필요한 거지 그냥 주관적인 견해로 시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야 전쟁 났나요?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죠 지금 이게. 전투기 지나가는 소리. 야 엄청나네요. 네. 잠깐만 질문이 왔네요. 루일로님이 MD부디 연락 오는 거는 매출이 많이 올라야 연락 오지 않나요? 그렇죠. 네.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는 내가 뭐 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잘 팔아서 순위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들어갔다 그래서 MD분한테 연락이 오진 않아요. 지속적으로 팔다 보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잘 팔리지? 라고 하는 MD분도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관리하는 카테고리에 1등부터 몇 등까지의 상품들이 있는데 그 상품들 중에 이 상품은 특별하게 내가 관리를 하지 않는데도 왜 잘 팔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브랜드. 이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그 MD분한테 매출의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셀러의 층이 이랬는데 보니까 여기 계층에도 괜찮은 판매자들이 많은지 한번 아이템을 발굴해라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찾아보겠죠. 그러면 그것들이 발견이 된다고 할 때 이 두 가지 경우 전자는 야 장난 아니네. 비행기 좀 지나가고 얘기할게요. 아니 오늘 왜 이러죠? 오늘 무슨 스카이쇼 하나요? 매니저님 그 네이버에다가 그거 좀 검색해 보실래요? 뭐는 스카이쇼 같은 거? 분명히 그게 아니면 이 정도의 굉음이 날 리는 없거든요. 전쟁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전쟁이라는 단어 유튜브에 쓰면 안 되죠. 그죠? 아무튼 한번 알아봐 주세요. 너무 시끄러운데? 다 지나갔군요. 네. 두 가지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파는 판매자 아니면 기업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할 때 이렇게 두 가지 먼저 연락 오는 경우. 그다음에 근데 최근에는 그게 있죠. ESN 플러스 메인에 공지사항에 보시면 떡하니 맨 위에 뭐가 있냐면 MD 연락처가 있습니다. 메일 주소가. 네. 거기에다가 열심히 제안서를 작성하시고 뭐 다른 쪽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좀 뭐 같이 참고해서 예를 들어 뭐 지마켓 옥션 처음이시다라고 하면 딴 쪽에서는 잘했는데 지마켓 옥션에서 매출을 좀 많이 만들고 싶어 뭐 이러면 아니면은 내가 뭐 오프라인에서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었는데 뭐 온라인에 진출을 하면서 뭔가 기반이 없으니까 조금 MD 분의 도움을 좀 받고 싶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누구나 파는 상품을 그냥
막연하게 가져와서 저 행사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사실 그게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스스로가 로일로님이 생각하셨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제안을 하면 좋고요. 매출이 많이 올라야 연락 오냐? 많이까지는 아니고요. 네. 숫자가 나오면 연락이 옵니다. 네. 그다음에 소비자 구매 경로 이제 노출의 시도인 건데 고객이 무언가를 인지하기 시작하죠.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뭔가의 노출을 시도하는 광고든 뭐든 노출을 시도를 하면 고객이 봐요. 이거를 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회수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광고 지표에 보면 조회수라는 게 있어요. 열렸다. 뷰, 페이지 뷰. 사람들이 본 거예요. 검색해서. 뭐 카테고리를 봤든 뭘 했든 검색해서 본 겁니다. 일단. 네. 보였다. 그거입니다. 그러고 나서 고객이 보기는 했는데 우리 뭐 내가 평소에 하는 것들을 상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이제 본 거예요. 버스 타고 가면서 봤어. 이런 상품이 있네. 요 정도 수준. 네. 고객이 바빠졌죠. 빨리 뭐 찍고 내려야 된다거나 환승을 해야 된다거나 사람이 미어 터지게 탔다거나 아직 구매까지는 아니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노출을 시도하고 있죠. 고객이 또 봐야 뷰수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조회수는 많은데 왜 클릭이 없지? 이 얘기 이제 다른 얘기예요. 네. 노출을 계속 시도하고 있으니까 고객이 클릭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경쟁이죠. 여기서부터는 다른 판매자들과의 경쟁. 어떻게 하면 내가 고객의 클릭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이제 클릭을 막 받아요. 뭐 광고를 연계적으로 지속성 있게 꾸준하게 막 쭉 해서 뭐 일주일 동안 밀어붙이면서 뭔가를 숫자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클릭이 시작되면 고민이 시작되겠죠? 고객이 바쁩니다, 다시. 계속해서 난 노출을 시도하고 있죠. 지속성입니다. 네. 고객 검색을 막 바꿔요. 왜? 고민이 시작됐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표 키워드에서 서브 키워드로 옮겨가는 좀 더 정확하게 검색하면서 이 상품의 어떤 정확한 검색 결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어느 고객은 검색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카테고리까지 클릭하기 시작하죠. 그죠?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 그러면서 고객이 클릭을 다시 해요. 장바구니에 담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쿠폰의 적용, 카드의 할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격 비교, 뭐 3개의 유명한 사이트들이 있죠. 그 다음에 후기를 탐색할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평점 몇이냐, 좋은 후기가 몇이냐, 나쁜 후기는 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등등등. 그러면서 고객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해보고 판매자 문의하고 그때 구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광고를 하면 구매가 일어날 거야. 아니죠.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거쳐서 고객은 다양한 비교와 쿠폰의 적용과 멤버십과 배송의 방식과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나서 구매까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먹고 싶은 거는 다 다르겠죠. 그쵸? 2013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32세 때랑 42세 때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소비의 습관도 달라지고 그걸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내갖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딱 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타겟팅입니다. 타겟팅. 어림잡아서 그들을 고객층으로 삼는 건 맞겠죠. 매니아층은 인정을 하는데 타겟층은 사실상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시대에 좀 힘들지 않을까요? 어느 타겟을 딱 한정 지어갖고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거니까 나는 이런 아이템을 팔아야지. 이게 딱 맞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엄청난 그 판매 기술이죠. 그죠?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샷 개념이 사라지고 코드의 시대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코드가 가격 비교로 다 형성이 되고 우리는 어떤 특정의 무엇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상품을 어느 정도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소비를 할까에 대한 고민만 있는 거지.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단정 지어갖고 그걸 가져다가 얘한테 끼워 맞추려고 하면 뭐 아이템을 가져와서 판매 채널에 끼워 넣는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거기에 들어오는 소비 계층한테 우리가 이거를 이거 좋은 거야 라고 이제 강요한다라는 개념과 같은 거거든요.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저녁에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 그러면 당신도 짜장면을 먹어 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 근데 그 사람은 짬뽕을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는 짬뽕을 가져다 주는 게 맞는데
서비스 직군에 속한 우리가 내 거를 그냥 강제적으로 사줘라고 하면서 광고를 무조건적으로 보여주고 그 사람의 검색 결과에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광고를 막 보여주면서 내 것 좀 사줘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전환율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보면 그 역시도 그렇게 좋은 방향성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의 모순에 광고비가 증액될수록 마케팅을 내가 막 잘할수록 내 매출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은 힘든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정해져 있는 시장에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내 상품의 스펙은 여기까지야. 근데 내가 이걸 확장성을 더 가지고 싶어 라고 해서 광고를 하면 비슷한 스펙을 갖거나 나보다 더 좋거나 그렇지 않은 것들이 짓눌렀을 때 여기에서 마찰이 심하게 발생하기 시작할 거고 그로 인해서 광고비가 상승되기 시작하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의 선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더 무언가에 대한 무리함은 비용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아이템의 경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아이템을 바라보는 눈은 다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맨 먼저 나오자마자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2 프로를 쓰는데 올해 뭐 11월에는 보통 9월에 런칭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 11월에는 아이폰 15가 나오겠죠? 그럼 저는 그거 나오자마자 살 거예요. 저를 얼리 어답터, 제가 그걸 얼리 어답터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얼리 어답터는 13, 14, 15가 나올 때마다 그 아이폰을 계속 사줬어야 얼리 어답터인 거잖아요. 근데 나는 필요에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나오자마자 샀다라고 하면 얼리 어답터지만 기본적으로 후기를 좀 보고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이런 개념. 그런 거. 그리고 그걸 싸게 판다면 좋겠지만 그걸 싸게 파나요? 보통 싸게 안 팔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면은 16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절충을 맺는 구매 포인트가 여기에서 몰려 있는 거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의 소비를 할까? 내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식의 어떤 행위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결정짓는 요소가 로그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 우리 차장님이 광고 교육할 때 로아스라고 하는 ROAS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전환율, 이게 같이 로아스랑 같이 맞물리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광고의 모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다른 거 다 그냥 뒤로 하고 스위칭 코스트라고 하는 한 명이 사가는데 투여된 내 금액은 얼마지? 라고 하는 것들, 그게 내 마진과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이익적인 부분일까 손해적인 부분일까,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집계표를 짤 거예요. 어떤 것들을 봐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는 회사가 생각하는 주요 지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서 원하고 보고 싶은 숫자가 뭔지에 따라서 그거를 결정 지어야 된다. 매출을 올리려면 기본적으로 품절이 되면 안 돼요. 품절이 되지 않기 위해선 재고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재고 다음에 중요한 게 회전율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회전을 돌리는데 투여되는 금액 대비 남는 SC잖아요. 그쵸? 이 세 가지가 나한테 중요하다면 사실 로아스랑 전환율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뭐를 볼 거야? 뭐 나는 이거 됐어. 나는 뭐 이제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난 전환, 고객이 내 상품을 얼마나 선호하는지가 난 중요해.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되죠. 몇 명이 들어와서 과연 몇 명이 사갈까? 어떤 물건을 살까? 요걸 추적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인 부분에서 나는 어느 지표를 보고 싶은 거야. 지금 내 판매에선 어느 게 중요해. 이게 아이템마다 다르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서 표를 작성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성님이 당장 광고 효율이 적자라도 일정 기간 광고를 유지하면서 상품 판매량이나 후기를 모으는 게 좋을까요? 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딱 단면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답변을 드려보면 광고 효율이 적자다. 만약에 두 가지로 구분을 해드렸을 때 내 전체 사이트를 팔고 있다라면 다른 걸 많이 봐야 돼요. 근데 G마켓만 팔고 있다라고 하면은 뒤에 이야기하시는 게 맞죠. 판매량이나 후기를 모으는 게 좋죠.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구매 숫자의 누적이 쌓이는 게 보이실 거고 후기도 막 쌓여 있을 거고 순위도 올라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선순환 구조로 고객이 그거를 더 믿으니까 전환이 조금 더 빨라지고 속도가 조금 더 붙으면서 신규랑 재방문자가 이렇게 모이면서
계속해서 구매 순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뭔가 순환이다라고 하면 성님이 주신 질문에는 저도 긍정적이다. 그 방향이 맞다 인 건데, 다양한 사이트에 팔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하는 날이 아니라서 이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전에 있었던 라이브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1월, 2월에 있었던 첫 번째 라이브를 보시면 됩니다. 네, 2개 정도를 시간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게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넘어가죠. 네, 그래서 계획은 있냐, 옵션이냐, 단품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공지가 떴죠. 2.0 통합. 그래서 1.0이 2.0에 귀속되는, 그래서 지금 전환을 빨리 하셔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 결정에 따라 이제 바뀌는 것들 있죠. 그 되게 고무적인 건 2.0으로 통합됐는데 거기에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큰 부담이 없다. 그러니까 뭐 되게 특이한 옵션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뭐 2.0으로 지금 충분히 좀 가능한 상태가 됐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옵션 할 거야, 단품 할 거야 이거잖아요. 그 기존에 이제 뭐 2.0 단품으로 해서 그룹으로 묶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이제 1.0 팔고 계시다가 뭐 하시는 분들, 혹은 신규로 내가 아이템을 집어 넣을 건데 옵션을 짜서 넣을 거냐, 단품을 짜서 넣을 거냐라고 하는 것들에 따라 이게 밑에 있는 게 다 바뀝니다. 네, 싹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 정도는 스스로가 좀 세우셔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괄적인 단어를 쓸 거냐, 정확한 키워드를 쓸 거냐라면 상품명에서 벌써 갈리잖아요. 옵션을 내가 많이 형성했다라고 하면 포괄적인 단어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 광고 역시도 코드 하나로 해갖고 포괄적인 광고가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단품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완전 정확한 키워드에 광고가 집행이 되고 상품명도 그렇게 작성이 되겠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표면가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해지고, 옵션을 저는 이제 이야기할 때 3가지 정도로 보는데, 오늘 질문과 답변한다 그랬는데 저 혼자 또 떠드는 것 같네요. 뭔가 채팅창에 얘기가 없고 이제 질문이 좀 있어서 굉장히 경청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얘기하다 보니까 뭐 질문할 시간이 없네요. 아무튼 옵션을 만약에 짠다라고 한다면 저는 표면가, 이거를 이제 클릭가라고 봅니다. 클릭가. 화면 돌려야 되는군요. 네. 클릭가. 네. 클릭가가 있고, 그 다음에 구매 단가가 있어요. 그리고 구매가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선호가,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요. 옵션을 이제 짤 수 있으니까 3가지 구분하셔야 되잖아요. 클릭가는 뭐냐면 최저가, 일가, 아니면 이게 선호가랑 같이 물려야 될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약간 다른 이야기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표면가라고 하는 건 클릭을 받을 수 있는 최저가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최저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구매가는 뭐냐라면 얼마에서 얼마까지 결제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최근에 제가 그 방송 업로드된 거 최근에 보셨나요? 조회수 좀 올려주세요. 그거 상품 경쟁력 그거 아시죠? 네, 그 뭐야, 상품 식별 코드 나오는 거, 거기 보면 이제 얼마에서 얼마 결제하는 거, 이 그래서 좋다 그랬잖아요. 나 이제 선호가라고 하는 게 그 중에서 가장 고객들이 좋아하는 결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당연히 내 옵션 안에는 이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품들이 많은 게 좋고, 그 다음에 그걸 내가 표면으로 해서 썸네일하고 동일하게 맞춰야 사실상 요즘 정책에 맞는 거잖아요. 무조건 썸네일을 하나를 막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걸 뭐 되게 저렴하게 해놓고 거기에서 옵션을 붙이는 판매는 구버전, 되게 고전적인 구태적인 판매, 요즘에 그러면 고객이 잘 안 사줘요. 그래서 선호가라고 하는 거, 썸네일, 상품명, 선호가, 이 3가지가 무조건 맞으셔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뭐 마이너스 플러스를 하신 다음에 얼마에서 얼마 결제하는 거야. 이 라인업을 만드는 건, 구매가라고 하는 건 결국에 라인업이거든요. 라인업을 뭐라고 할 거냐면 이제 상품의 구성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성을 준다라고 하는 거야. 다양성. 이 다양성을 가지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여행용 파우치를 판다고 해도 신발 파우치, 속옷 파우치, 그 다음에 뭐 화장품 파우치, 막 이렇게 막 되게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잖아요. 이걸 내가 다 갖다 놓고 파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근데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의 어떤 라인업. 그래서 구색을 갖추고 좀 더 100%의 고객이 들어왔을 때 나는 그 고객의 소비 성향을 보니까 저런 것들을 신발하고 속옷을 많이 사, 세트로 막. 그러면 이거 가지고 세트를 구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등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 설명하다가 그런 건데, 이 안에 방식이 다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기획하고 봐야 되는 것들이 지금은 더 많아진 상황인 거고, 시스템의 정책이 이렇게 간다라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라고 한다면 전환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갖고 빨리 해서 2.0의 노출 뭐라 그래요? 선호도? 뭐 점수? 품질지수 만점, 그거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 안에서 신규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고민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이런 겁니다. 질문이 뭐가 있네요. 다른 이야기지만 저번에 보여주신 마진율 계산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제가 그런 걸 했나요? 제가 한 거 맞아요? 로하스님? 김대용 차장님이 하신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동원님, 이제 시작해보려고 듣고 있는데 판매 시작 단계에서 준비 알아야 이야기보다 이미 판매 중인 분들, 그렇긴 한데 시작 단계에서 준비 알아야 되는 거 어떤 건지 질문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알고 싶은 거를 질문하세요. 그리고 기존 1.0에 있는 후기 2.0 이간 됩니다. 신혜님. 그 이간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쭉 따라갑니다. 보시면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친절한 상담, 좋은 품질, 신박한 마케팅, 예쁜 페이지, 포장재, 손편지, 최저가, 배송국도 뭐 이런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비스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무조건 이겁니다. 좋은 품질이요. 지금은 가성비 시대인 거예요. 예전에는 어느 정도 그냥 상품 가져오고 뭐 좋은 포장재나 막 이런 것들에서 고급화를 막 시키는 막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근본적으로 좋은 품질이에요. 근본적으로 그 좋은 품질을 만들어 놓고 가격을 잘 가져오는 거. 이거 외에 다른 걸 논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이런 것들이 거기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이게 안 됐는데 나머지를 아무리 잘한다 한들 서비스가 좋다고 해서 내 상품을 구매하진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품질은 판매량이 적어도요, 조금은 비싸도요, 시간이 지나면 많이 팔려요. 근데 이걸 거꾸로 조금 적당한 상품을 가져와서 이걸로 과포장을 한 상태면 후기 내용이 요즘에는 그렇게 좋아지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품질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셔야 되고, 어떤 분까지 봤냐면 뭐 근처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 상품을 가져오면은 실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는 다 떼시더라고요. 엄청납니다. 그런 것들, 재가공 이런 것들, 굉장히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초점을 좀 맞추시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스스로가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뭐 요즘에 많이 하시는 중국 공장하고 거래를 해보시면 샘플은 정말 나이스하게 오는데 양산을 하면 이게 왜 이럴까에 대한 생각이 오는 거죠. 샘플 하나 시키면 되게 깔끔하게 와요. 엄청 잘해서 와. 근데 이거를 이제 100개, 200개, 뭐 1000개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양산을 찍어내면 불량률이 막 나오기 때문에 마감도 좋지 않고 상당히 이제 황당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디 가셔서 아까 서운한 얘기 하신 분 왜 질문 안 하세요? 이동원님 빨리 시작 단계 준비 알아야 될 이야기에서 제가 사업자 등록증 내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내는 거를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 제외하고 그거는 우리가 영상으로 다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주신 거에 만약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면 여기 계신 매니저님들이랑 강사님이, 차장님이 유튜브 경로를 찍어 드릴 거예요. 그거 보시면 돼요. 10분짜리 영상이에요. 그런 것들. 기초를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황종훈님이 카테고리 수수료, 쿠폰, 연동 수수료 등 그런 내용이요. 전에 제가 설명했군요. 등록 시간에 설명하긴 하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할 그거는. 그다음에 성님이 유독 상품 등록 후 판매가 부진한 품목이라면 가감히 삭제하고 신규 점수라도 먹으면서 광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삭제하는? 신규 점수는요. 등록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보다 조금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로직을 조금 알려드리면 먼저 등록한 사람이 먼저 나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다 똑같은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먼저 등록한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신규로 등록한 사람이 먼저 등록한 사람보다 일정 기간 앞에 나오죠.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짧아요. 네, 제가 그때 일주일이 안 돼요. 잠깐 앞에 나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포커스 달고, 그죠? 프리미엄 달고 이러면 이제 영역이 이동되면서 걔네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광고를 하게 되면 판매량에 의해서 더 앞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신규 점수를 먹는다는 건 그렇게 뭔가 유의미한 스코어가 아닙니다. 네, 그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디 갔어? 네. 이렇게 넘어와야겠네요. 요런 내용들 이제 자금계 마지막 그냥 요것만 설명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 건데,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잖아요. 질문에 대한 것들 이렇게 쭉 돌리는 건데, 내가 보려고 하는 지표를 어디다 둘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있어요. 이게 잠시만요. 가장 단순한 표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인가? 여기 있다. 네, 단가표. 가장 단순한 표. 아까 보셨던 거. 거래되는 금액을 그냥 이렇게 찍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알아서 이제 계산되게 해놓고 이렇게 넣어요. 세 가지로 구분해 드릴게요. 똑같이 15,000원 단가인데 항목을 여기다가 이게 일반, 쿠폰, 그 다음에 가격 비교 연동,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빅스마일 데이라고 하는 빅세일 포함입니다. 지마켓 할인, 뭐 옥션 할인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똑같이 금액을 이렇게 넣고 15,000원 똑같이 넣을게요. 네. 여기는 이제 13% 수수료, 원래 수수료 13% 수수료가 빠지니까 이제 0.87인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쿠폰이 꽂혔는데 쿠폰 얼마라고 할까요? 쿠폰 1,000원짜리 쿠폰이라고 할까요? 네. 1,000원짜리 쿠폰의 15%면 150원이잖아요. 1,000원 할인 금액의 15%니까 150원. 맞죠? 그러면 여기서 는 하고 이거 곱하기 0.87 마이너스 150원 하면은 금액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서 0.87 똑같이 넣고 87, 그 다음에 2,500원 넣고 1,000원 포장재 넣은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얼마? 150원이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러면은 3,900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연동 쿠폰 2%가 더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15%가 되는 거죠. 13% 더하기 가격 비교 연동 수수료는 외우세요.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 판매를 하셔도 거기에 그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 2%가 추가적으로 나가는 거 아시죠? 개인 쇼핑몰에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금액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3% 더하기 2%에서 15% 빠지면 이렇게 정산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요거 똑같이 0.87인데 예를 들어서 2,500원 또 들어갔고 여기에 1,000원. 근데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0% 쿠폰이 판매가에 20% 쿠폰이 적용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2 곱하면 3,000원인가요? 그죠? 3,000원이 적용된 상태에서 계약이 뜰 거예요. 이벤트 관리에 이렇게 더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안 할 거면 안 하는 겁니다. 이 기간 5월, 11월, 추석, 설 이때 이제 공지가 뜨죠. 삥! 네, ESM 플러스 들어가면 이제 알림창이 딱 떠요. 그러면서 동의하겠습니까? 참여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클릭하고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하게 되면 20% 정도의 쿠폰이 적용이 되면 여기에 1,500원을 내가 부담하는 거예요. 몇 프로예요? 50% 부담이죠. 맞죠? 그러면 이 정산 금액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위에 있는 거랑 똑같지만 여기에 마이너스 1,500원 이게 붙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 네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이지가 않죠. 얘 일반적이지 않아요. 얘는 일정 기간이라는 표현을 썼죠. 얘네들은 일반적이에요.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야기했던 게 보수적으로 잡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치로 잡을 거예요. 아니면은 최소치로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최대치로 잡으면 수수료를 최대로 떼이는 걸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최소치로 하면 최소로 차감되는 걸 하실 겁니까? 이 얘기를 묻는 거거든요. 뭐 계산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최대는 여기에서 이제 최대 수수료가 최대로 많이 차감된다, 최소로 차감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최대로 할 거야, 최소로 할 거야?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최대치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왜냐면 건별로 이거를 다 발레낸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최대치로 수수료가 적용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거 상품 기준으로 해갖고 계산을 해놓는 게 더 편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렸던 거죠. 이해가 되죠? 네, 여기까지. 요거 이해 안 된다면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요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 얘를 이렇게 싹 이제 또 발전시켜 놓은 게 뭐가 있냐면 이런 요거죠. 그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5,000원 뭐 이렇게 해놓으면 15,000원, 15,000원, 15,000원 이렇게 했을 때 배송 방법을 2,500원짜리 택배 요즘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놨다라고 치면 이제 여기다가 수량을 이렇게 적고 광고 비용을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면 내 수익이 얼마고 전환수는 3개였으니까 한 명한테 투여되는 금액, 한 명이 사가는데 들어가는 금액이 이거니까 나는 마진이 이만큼 남아서 한 명한테 투여되는 금액이 이만큼이니 얘를 팔든 얘를 팔든 얘를 팔든 손해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순이익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광고비가 우리가 아까 뭐 과열 경쟁이 일어나면 성장하는 거는 광고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10,000원으로 넣으면 내 마진 당연히 깎이는 거고 스위칭 코스트의 금액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게 15,000원이 되기 시작하면은 피곤한 상황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16,000원, 뭐 17,000원 혹은 20,000원 이렇게 되는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어이없게 광고비가 성장한 거죠. 왜 그래요? 과열된 경쟁.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1클릭당 단가 평균 광고 금액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승했다. 이 시장은 조회수 대비 판매량 대비 광고비가 고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이런 시장에 들어갔어야 되냐라고 할 때 아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아이템을 먼저 선정하는 게 맞냐, 채널을 먼저 보는 게 맞냐라고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땐 큰일 난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맞나요? 이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얘를 가지고 이제 진짜 마지막 얘를 가지고 더 발전시킨다라고 한다면 걔는 없는 것 같은데 안 가져왔나? 여기군요. 요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판매량 여기다가 입고 수량을 다 잡아요. 뭐 100개씩 이렇게. 그러면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막 팔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일별로 막 팔릴 거잖아. 이렇게. 아이고 저 잘못 넣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팔리면은 여기에 이제 잔여 수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쭉 나오면서 판매 비율도 좀 나와주고, 그리고 내가 요 상단에 넣어놨던 내용이 마켓별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상품이 팔린 거야를 숫자로 넣을 거잖아요. 그 합계를 여기다 넣은 거니까.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또 같이 집어넣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마켓별로 이제 판매량, 그거를 여기에다가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게끔 표현해 넣는 거,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로그를 추가적으로 보고 얘를 하나하나 이제 이게 수정해 가는 거죠. 이 파일을 누적시켰을 때 좋은 점,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어떤 상품이 제일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재고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자금 계획이 어느 정도 생기실 거고, 그로 인해서 걔를 품절시키지 않으니까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거고, 그럼 거기 대비 내 이 매출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달에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니까 광고는 예산을 이만큼 책정해야 되는구나. 내가 월을 돌려보니까 이게 이 정도의 금액이 나와. 평균적으로 주에 판매는 이래. 이런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내 상품을 팔고 있는 걸 로그 분석이랑 같이 쫙 비교를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눈에 다 들어와요. 물건 그냥 이렇게 파는 거였구나. 이런 경험의 한 사이클을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안 해보시고 감으로 움직이시면 주관적 견해가 들어와서 어떻게 된다? 두 번째 아이템은 필패합니다. 제 경험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시스템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고 뭐 정책적인 부분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건 이제 저희들이 다 가르쳐 드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려고 스스로가 우리 회사에서 보려는 하는 지표, 주요 지표는 뭐냐라고 하는 걸 꼭 세워두신 다음에 네, 꼭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네. 결국 제가 다 떠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필요하시면 질문을 주세요. 질문 시간 지금 5분이니까 약 한 3분만 갖고 소통의 시간 3분만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엑셀 파일은 드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짜보세요. 네. 짜보고 이건 도무지 못 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긴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네, 드리진 않습니다. 엑셀을 못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날 잡아서 그런 것들 한번 해드릴까요? 네, 오늘 8회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8회차에. 과연 좋아할까요? 엑셀 꺼내놓고 숫자 썸이요 이렇게 막 하면 그냥 좋아하진 않을걸요? 그 엑셀 가지고 뭘 하는지는 네, 8회차에 해드릴게요. 8회차에 이번 달 8회차에 네, 이번 달 8회차에 엑셀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운영합니다 라고 하는 걸 제가 고객 정보랑 이런 거 지우고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보여줄게요. 네. 그 다음에 클릭률은 있는데 전환이 없다면 99% 상세 페이지 문제일까요? 아니죠. 상품의 문제죠. 상세 페이지엔 문제가 없죠. 이미지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상품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상품이 뭐 스펙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게 뭐 색상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 하나를 받죠. 이게 희영이 해드릴게요. 네, 빨리. 대용 차단이 만들어 놓은 게 훨씬 더 편하실 수 있는데 근데 엑셀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어려울 수는 있죠. 네. 똑같아요. 자동으로 하나. 그 다음에 제 것처럼 손가락으로 막 빠르게 움직이는. 가끔 가다가 저 처음에 제가 저거 만들어 놓고 막 하니까 대용 차장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실장님 게임해요? 키보드를 막 미친 듯이 움직이니까 막 게임해요? 이러면서 쳐다보더라고요. 네. 저는 김대용 차장이 디자인할 때 게임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또 이동원님 시작 전이라 구체적으로 드릴 질문이 없다. 기초편부터 봐야 되는 것 같다. 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기초적으로 가져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불특정 다수가 들어와서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맞춰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1.0으로 상품 등록에서 2.0으로 다 전환시켰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황종훈님 근데 궁금한 점 차장님 이베이 직원이 아닙니다. 네. 이베이란 단어는 없어졌죠? G마켓 옥션.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랑 같은 소속이시고 저희는 위탁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